새벽 4시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도시락 뚜껑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이름이 적힌 글이 휴대폰 화면에 떠 있더군요. 정희 할머니 수제 도시락 오늘도 완판. 처음엔 무슨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반찬이 분명 제가 새벽마다 만들던 그 음식들이었어요. 제 좁은 부엌, 오래된 냄비, 금간 도마까지 그대로 보였지요. 그리고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반찬량 왜 이렇게 줄었어요? 돈 아깝네요. 위생 별로인 듯. 평생 가족 먹이려고 만든 밥이었습니다. 남편 공사장 도시락 싸주던 손으로 아들 학교 보내며 만들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름이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더군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오래된 주공아파트 단지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 끝 센서 등만 가끔 희미하게 켜졌다 꺼졌고 창밖으로는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 시간 704호 부엌에서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73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근 손끝은 붉게 변해 있었지만 정희는 익숙한 듯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밥솥에 쌀을 안치고 냄비에는 물을 썰어 넣었습니다. 소고기 몇 점과 다진 마늘을 넣자 좁은 부엌 안에 금세 구수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정희는 한 번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윗집에 사는 박 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았고 경비실 김 씨는 밤새 근무를 서고 나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옆동에 사는 젊은 엄마는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제대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람들 몫까지 조금씩 챙겼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제일 서러운 법이지. 정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오래된 나무 도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군데군데 칼자국이 깊게 남은 도마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희는 부천역 근처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했습니다. 김밥, 잔치국수,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이면 온종일 서 있어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정희는 음식 남기는 손님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김밥 한 줄 더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 피곤함도 잠시 잊었습니다. 정희에게 음식은 돈벌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것을 내어주는 일, 말로 다 못한 위로를 밥 한 그릇에 담아 건네는 일, 그것이 정희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바빴고 손자 도연은 결혼한 뒤 같은 부천에 살면서도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정희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손자 부부가 찾아오면 정희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토요일 오전 손자 도연과 손주 며느리 유진이 집에 왔습니다. 유진은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디저트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어? 아직요, 할머니.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 한마디에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만들어둔 제육볶음과 계란말이, 멸치볶음을 꺼냈습니다. 국은 다시 데웠고 김치는 먹기 좋게 썰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낡은 식탁 위에는 금세 따뜻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유진은 숟가락을 들기 전 도시락처럼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예뻐요. 예쁘긴 뭐가 예쁘니. 그냥 집 반찬이지. 정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란말이 위에 깨가 살짝 뿌려진 모습, 제육볶음의 붉은 윤기, 소고기 무국에서 올라오는 김을 차례로 찍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유진을 보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음식은 진짜 팔아도 되겠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장사를 또 해? 이제 늙어서 힘도 없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이런 집밥 좋아해요. 특히 할머니 손맛 같은 거요. 그 말에 정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손맛이라는 말이 낯간지러웠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그 말은 작은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유진은 남은 반찬을 조금 싸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요즘 입맛이 없다 해서요. 할머니 반찬 주면 잘 먹을 것 같아요. 정희는 망설임 없이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제육볶음은 넉넉히 담고 계란말이도 새로 몇 조각 더 붙였습니다. 멸치볶음과 나물까지 넣으니 작은 도시락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부족하면 말해라. 할미가 또 해줄게. 정말요? 유진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기쁨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자기 음식을 좋아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전보다 자주 정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찬통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2개가 되었고 어느 날은 도시락 용기를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정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말한 친구들이 많아졌나 보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집밥을 찾는다는 것이 오히려 기특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5개만 가능할까요? 5개? 네. 회사 사람들이 먹어보고 싶대요. 정희는 잠시 허리를 짚었습니다. 그래도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먹고 힘내면 좋은 거지. 그날 밤 정희는 평소보다 쌀을 조금 더 씻었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를 살피고 부족한 계란과 돼지고기는 다음 날 새벽 시장에서 사오기로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밥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정희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손주 며느리 유진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윤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찬통 몇 개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들고 오는 용기의 개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도시락통, 검은색 배달 용기, 국 담는 작은 통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정희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들 바쁜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음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드는 일이 힘들어도 누군가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작은 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은 거리에는 새벽 배송 차량만 드문드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벌써 생선 비린내와 갓 튀긴 꽈배기 냄새가 뒤섞여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단골 정육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육할 만한 거 좀 연한 걸로 주세요. 요즘 손님 많으세요? 고기 양이 늘었네. 정희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휴, 그냥 애들이 나눠 먹는다네요. 하지만 그날부터였습니다. 정희의 하루가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한 건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쌀을 씻고 반찬 준비를 했습니다. 물을 썰고 양파를 다지고 제육볶음 양념을 만들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부엌은 늘 김과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환풍기는 시끄러운 소리를 냈고 작은 창문에는 수증기가 뿌옇게 맺혔습니다. 정희는 땀에 젖은 앞치마로 이마를 훔쳤습니다. 예전 분식집 하던 시절 같았습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건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리는 오래 서 있으면 찌릿하게 아팠고 손목은 밤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계란말이를 말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유진은 점점 더 많은 양을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15개만 가능할까요? 15개? 네. 회사 사람들이 단체로 주문했어요.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기대어 허리를 조용히 문질렀습니다. 유진은 그런 정희를 보며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물이면 괜찮아요. 근데 다들 할머니 음식 아니면 안 먹겠대요. 그 말에 정희는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 먹는 사람들이 좋다는데 해야지. 그날부터 정희의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두부, 계란, 멸치, 시금치. 작은 냉장고 안에 재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정희는 새벽마다 메모지를 보며 필요한 재료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유진은 어느 순간부터 음식 맛보다 단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계란말이 계란 3개만 써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계란값 너무 비싸서 남는 게 없어요.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남는 게 없다니? 아니, 그냥 재료비가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유진은 얼른 말을 바꿨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멸치볶음 양 조금만 줄이면 안 돼요? 반찬 가짓수보다 예쁘게 담는 게 더 중요하대요. 정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먹는 건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니니? 요즘은 사진도 중요하거든요. 사진. 그 말이 정희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정희에게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허기지지 않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자꾸 사진과 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스티커까지 들고 왔습니다. 정희 할머니 수제 도시락. 정희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뭐냐? 아, 그냥 붙이면 예뻐서요.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붙은 도시락통을 보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쩐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보다 더 컸던 건 가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설마 손주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겠냐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싱크대 안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양손에는 또 도시락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내일은 20개 가능할까요? 정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싱크대 가장자리를 붙든 채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허리가 좀.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는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늙으면 다 이런 거지. 하지만 유진의 눈은 도시락통 쪽으로 먼저 향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유진아. 네. 대체 몇 사람이나 먹는 거냐? 순간 유진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사람들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유진이 두고 간 검은 도시락 용기들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꼭 작은 가게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불 꺼진 부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에서는 늦은 밤 택배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참기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오후였습니다. 부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눅눅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단지 화단 옆 진달래 잎에는 빗방울이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두부 한 모와 애호박, 할인한다는 말에 사온 계란 한 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젊은 엄마 둘이 휴대폰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시켜봤는데 처음엔 괜찮았거든. 근데 요즘은 별로래. 반찬 양 너무 줄었다더라. 정희는 처음엔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들린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할머니 도시락 말이야. SNS에서 유명한 거. 정희의 시선이 천천히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화면 안에는 익숙한 사진이 보였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소고기 무국, 그리고 낡은 나무 도마까지. 정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분명 자신의 부엌이었습니다. 젊은 엄마 중 한 명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아, 정희 할머니 도시락. 순간 정희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툭 떨어졌습니다. 계란 몇 개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정희 할머니 수제 도시락. 그 아래에는 수백 개의 후기와 사진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집밥 같아요. 새벽 배송이라 좋네요. 반찬이 점점 부실해지는 느낌. 그리고 더 아래. 위생 괜찮은 거 맞나요? 머리카락 나왔어요. 가격 대비 실망. 정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빗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사람들 목소리도 흐릿했습니다. 그저 화면 속 자신의 이름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끓여둔 국 냄새였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아직 씻지 못한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휴대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 글자씩 입력했습니다. 정희 할머니 도시락. 검색 결과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SNS 사진, 후기 글, 짧은 영상들. 영상 속에서는 유진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진짜 할머니가 매일 새벽 직접 만드세요.
정성 들어간 집밥입니다. 정희는 입술을 천천히 깨물었습니다. 영상 속 부엌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긁힌 냄비도 보였고 남편 영정사진이 흐릿하게 찍혀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신의 삶이 인터넷 안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족 손으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양손에는 검은 도시락 용기가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진짜 주문 많았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을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유진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냐? 정희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유진은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장사한 거냐?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들어볼 게 뭐가 있니?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네 친구들 먹는 줄 알았다. 유진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처음엔 진짜 그랬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요즘 이런 감성 다 좋아해요. 할머니 집밥, 손맛 이런 거. 그래서 내 이름을 팔았니? 순간 유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는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악성 리뷰 하나가 크게 보였습니다. 반찬 양 줄고 돈 아까움.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밥을 이렇게 욕하는구나. 할머니, 그런 댓글은 원래 있어요. 나는 돈 받고 판 적 없다.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눈밑은 짙게 지쳐 있었습니다. 화장은 진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쇼핑몰 망하고 카드값 밀렸어요. 도연 씨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었어요. 정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음식 올렸더니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거예요. 진짜 잘 됐단 말이에요. 정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반찬 양 줄였니? 안 그러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정희의 표정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정희에게 음식은 남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배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족 건강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자꾸 남는 것을 말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내일 만들려고 준비해둔 시금치와 두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니들이 날 좋아해서 오는 줄 알았다.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내 음식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줄 알았어. 정희는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 정희의 낡은 앞치마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704호 부엌불은 며칠째 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밥 짓는 냄새가 올라오던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나와 담배를 피우던 경비실 김 씨도 이상하다는 듯 몇 번이나 정희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늘 아침이면 반찬통을 들고 움직이던 정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손질하다 만 시금치가 시들어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사다 놓은 두부와 계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회색 하늘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천천히 식탁을 문질렀습니다. 오래된 나무 식탁에는 세월 동안 생긴 장기스가 빼곡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밥 먹던 자리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학교 숙제하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남은 건 텅 빈 집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유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주문 취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환불 요청 때문에 큰일 났어요. 정희는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만 도시락 조금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정희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아직도 내 걱정보다 주문 걱정을 하는구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아들 태수였습니다. 태수는 들어오자마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뒤이어 도연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셨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 그 뜻이 아니라. 태수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을 골랐습니다. 유진이도 사정이 있었대요. 도연이 회사도 요즘 힘들고. 정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인터넷으로 장사해요. 엄마 음식이 잘 팔렸다면서요. 정희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허락 없이 써도 된다는 거냐? 순간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던 아들을 업고 새벽 응급실 뛰어다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학원비 벌려고 분식집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자신의 상처보다 상황 정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은 내가 안 힘들 줄 알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말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4시마다 일어났다. 허리 아파도 참고 만들었어. 니들 먹는 줄 알고.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내 밥을 욕하고 있더라. 도연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희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두려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유진과의 문제, 돈 문제, 현실 문제.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이 아이들도 결국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더 허무했습니다. 유진은 한참 뒤에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에는 환불 처리된 도시락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현관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쉽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유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조금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돈도 갚아야 했고, 정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까지 팔았니?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뜻 아니었어요. 나는 니들이 날 찾아오는 게 좋았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음식 좋아한다고 해서 아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말에 도연이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꽃무늬 앞치마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사준 앞치마였습니다. 분식집 하며 수없이 빨고 또 빨아 색이 바랜 물건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유진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도마도 씻어 세워두었습니다. 마치 긴 장사를 끝낸 사람처럼 하나씩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 순간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나는 이제 누구 돈 벌어주는 밥 안 한다. 정희는 그 말을 끝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부엌 안에는 아직도 참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부엌불이 꺼진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희의 집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던 칼질 소리도 된장국 끓는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오래 두어 시들어버린 채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침이면 습관처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가만히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사람보다 상품처럼 취급받았다는 사실이 정희를 깊이 지치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찬밥에 물만 말아먹기도 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냄비와 도마만 봐도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전 현관문 앞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경비실 김씨가 머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반찬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불이 안 켜져서요. 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괜히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 된장국 며칠째 생각나서 왔습니다. 정희는 순간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윗집 밖 할머니가 내려왔습니다. 정희 씨,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요즘 얼굴도 안 보여.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아이 둘을 키우던 젊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귤 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반찬 덕분에 진짜 많이 버텼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밥이 그리워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인터넷 후기 속 사람들은 자신의 음식을 평가했습니다. 반찬 양이 어떻다, 가격이 어떻다, 맛이 변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보다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 싫은 날 같이 밥 먹어준 기억.
아플 때 죽 대신 미음을 챙겨준 기억. 늦은 밤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위로받았던 순간들. 정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파트 바닥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부엌불을 켰습니다. 노란 형광등 불빛이 작은 부엌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 낡은 냄비, 오래된 나무도마, 벽에 걸린 국자까지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 물건들은 평생 자신의 시간을 함께 견딘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작은 종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윤정의 집밥 나눔. 혼자 밥 먹기 힘든 분들 부담 없이 오세요. 돈 안 받습니다. 종이는 삐뚤빼뚤 손글씨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경비실 김 씨가 가장 먼저 올라왔습니다. 뒤이어 윗집박 할머니, 젊은 엄마와 아이 둘, 야간 근무 끝난 청년까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좁은 집안이 오랜만에 사람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주문 수량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반찬 원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모양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이 식지 않았는지 반찬이 짜지 않은지만 살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 직장 이야기, 아이 키우는 걱정들. 작은 식탁은 어느새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유진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화장도 없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들어와라.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식탁 위에는 막 끓인 소고기 무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정희는 조용히 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유진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 갚는 게 무서웠어요. 계속 망하고 실패하니까 눈앞이 안 보였어요. 근데 할머니 음식이 잘 되니까 욕심이 났어요. 정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할머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했으니까. 유진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유진 앞에 놓았습니다. 밥 먹어라. 유진은 놀란 얼굴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 담은 밥은 욕심 들어가면 맛이 변하는 거다. 유진의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기엔 남은 시간이 아깝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서는 따뜻한 국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 순간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만든 건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